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거의 변하지 않은 선수들로 배치했으며 추포모팅 대신 자말 무시알라만이 들어왔습니다. 5대1로 패한 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영국으로 날아가서 맨유를 꺾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이에른 뮌헨 팬층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바이에른은 올드 트래포드에서 맨유의 상대가 되는 것 이상이어야 했고, 해리 케인은 후반 70분 코망의 선제골을 도와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맨유는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에서 15골을 내준 역사상 최초의 잉글랜드 팀이 되었고 조별리그 꼴찌로 탈락했습니다. 맨유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중요한 챔피언스 리그 경기 전반전에서 해리 맥과이어와 루크 쇼를 모두 잃었습니다. 맥과이어는 경기 전반전에 사타구니 문제로 인해 조니 에반스로 교체되었고 쇼는 전반 45분 막바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맥과이어와 쇼는 모두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빅터 린델로프, 타이렐 말라시아, 미드필더 카세미로, 크리스티안 에릭센, 메이슨 마운트, 윙어 아마드 디알로를 포함해 맨유의 대규모 부상자 명단에 합류했습니다. 마커스 레시포드와 앤서니 마샬은 예상되었던 것처럼 바이에른 경기에 결장했고 제이든 산초는 여전히 에릭 텐 하그에 의해 제외됐습니다.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터치 95회, 패스 88회 중 83회로 94%, 롱패스 2회, 드리블 패스 1회, 슛 7회, 경합 1회, 가로채기 1회, 태클 1회, 클리어런스 2회를 했습니다. 언론 평가는 좋은 편이네요. 수비 중앙에 있는 팀 동료와 달리 한국 선수는 빌드업 플레이를 할 때 과감한 전진 패스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재개 직후 패스 위치를 잘못 잡는 등 일부 행동에서는 너무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파메카노와 마찬가지로 김민재도 프랑크푸르트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전반 34분 페널티 에어리어 바로 박핸드볼이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은 것은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김민재는 탄탄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우파메카노와 함께 중앙 공간을 잘 봉쇄했고 매우 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누엘 노이어가 볼 배급이 좋지 않아 수비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김민재는 중원에서 안정감과 침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알폰소 데이비스의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그의 활약은 더욱 빛납니다. 그는 주로 공을 따내서 전진하는 모험을 감행했고 바이에른 뮌헨은 세컨볼을 내주기도 했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코만은 아마도 경기장에서 결승골을 넣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선수일 것입니다. 마즈라위 콜라드라이머와 함께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한 그는 스콘 맥토미니를 마크하면서 오른쪽의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후반전 직전 부상으로 교체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즈라위가 교체될 때까지도 충분히 커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라이트백 중 한 명과 충분히 호흡을 맞추지 못한 탓에 패스에서 텔레파시 같은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지션과 전술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것입니다. 코만은 후반 70분 아름다운 결승골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보상받았습니다. 그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바이에른 선수들은 우승 경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바이에른 선수로서 잉글랜드로 돌아오니 기분이 꽤 이상합니다. 조별 예선 결과가 만족스럽지만 저에게는 바이에른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또 하나의 경기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더 많은 싸움과 열정, 에너지를 보여줘야 했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1대0으로 승리하고 조 1위를 차지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공이 제대로 맞지 않거나 골대를 맞고 빗나가는 슛이 몇 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스트라이커가 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이 팀에서는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프랑크푸르트전 경기력에 대해 매우 화가 났어요. 오늘 우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독님은 매우 기뻐하셨어요. 감독님은 옆에서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쳤고 그래서 오늘 이겼습니다. 우리는 모든 대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입니다. 조별 예선에서의 아주 좋은 결말이었고 아주 좋은 경기력이었습니다. 저는 득점을 자주 하지 않지만 냉정함을 유지했고
들어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팬들의 댓글은 메뉴 쪽이 훨씬 재미있네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메뉴는 다음 경기 리버풀, 웨스트햄,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찢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내년에 유럽 경기에 출전할 자격이 없으며 호일룬드, 암라bat 등과 같은 비참한 선수들만 얻을 것입니다. 오늘 밤 바이에른과의 경기에서는 정신력, 참여도, 창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팀 정신은 좋지 않았습니다. 맥토미니는 팀이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선수들을 보세요. 전혀 싸우지 않아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 경기 때문에 CL 진출이 좌절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메뉴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경기에서도 강하게 압박한다면 성공을 거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도 90분 동안 압박할 수 없는데 메뉴는 1시간도 채 못 버텼죠. 덧붙여서 맥티는 오늘 체리보다 더 좋았습니다.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이 용감하게 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는 아니었죠. 당신이 공격수라면 적어도 어느 시점에서는 골이나 어시스트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외다리 선수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공격, 미드필드, 감독이 결정한 건진 모르겠으나 왜 적어도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모두 절망적이었습니다. 수비는 최선을 다했지만 바이에른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필요한 수준에서 한참 벗어난 경기였습니다. 유로파에 출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축복입니다. 팀은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부담없이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며 감독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고 플레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쩌면 메뉴는 회복할 시간이 더 많으면 국내에서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확실히 알아낼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유나이티드는 공을 잡자마자 공을 내주고 패스가 좋지 않고 슛을 할 수 없습니다. 바이에른은 그들을 가지고 놀았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골키퍼는 단 한 번의 선방만 기록했고 쇼가 잘했지만 골키퍼가 쉽게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페르난도의 평소와 같이 볼을 내주는 패스는 부정확했고 골대를 넘어가는 쉬운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럭비 선수였어야 했어요. 그들이 유럽을 떠나서 다행입니다. 젊은 선수들을 데려와서 몇 년 동안 해보고 마샬과 레시포드 같은 게으른 선수들을 모두 없애고 호일룬드에게 공을 제어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안토니에게 공을 교차하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더 나은 방법은 윙어들이 좋은 발로 크로스할 수 있도록 스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를 살펴본 결과 바이에른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탄탄한 수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케인과 무시알라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선수들입니다. 바이에른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합쳐 7,940만 파운드에 영입했으며 두 선수는 향후 5년간 바이에른의 핵심 콤비로 활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아탱, 알라바, 에르난데스 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변화입니다. 맨유와 첼시의 리빌딩이 더욱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우리는 12골을 넣었으니 바이에른의 케인의 득점은 문제될 게 없고 김민재 영입할 돈을 써서 마운트를 영입한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래였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수비와 CDM이라는 건 장님도 알지만 십장생은 항상 격려를 하고 싶을 것이다. 레비는 프리미어리그 라이벌에게 팔지 않으려 해. 케인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감독은 마운트에게 돈을 낭비했습니다. 김민재가 맨유 대신 바이에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길 건너편에 있는 저 기름진 놈들과 북런던에 있는 보조 클럽을 제치고 챔피언스에서 우승하길 바랍니다. 김민재와 해리케인이 UCL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파 김민재, 폰지, 고레츠카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 대부분은 확실히 MOTM 후보입니다. 제 생각에 우파는 MOTM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유나이티드 공격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민재는 좋은 선수임을 보여줬지만 패스가 가끔 좀 불규칙했습니다. 지루한 경기였지만 좋은 수비와 클린시트였습니다. 조별리그 무패 기록까지. 게다가 맨유를 조 최하위로 떨어뜨렸죠. 긍정적인 면을 봅시다. 좋은 점은 바이에른이 대부분 경기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에른의 방식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팬도 아니고 선수들도 플레이 스타일에 그다지 감명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윌러는 빌드업 과정에서 긴 볼을 여러 번 받아 좋은 공격 지점으로 연결해 공간을 열어줬어요. 그는 더 많은 경기에 출전해야 합니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탄탄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